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저녁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리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돼 셀트리온 계열의 종목들이 주가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에 맞춰서 여러분들 좀 투자 전략들 다시 한번 점검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8시부터는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감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상승세,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3169까지 올랐습니다. 3170선까지 육박했습니다. 코스피가 3160선에 안착한 건 약 2개월 만입니다. 주체 매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자, 기관은 소폭 매수였는데요. 연기금은 여전히 순매도입니다. 국민연금이 허용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해 연기금이 순매수로 돌아설까 주목이 됐지만 여전히 20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1% 가까이 올라 1010선에 안착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의 상승 마감입니다. 1000포인트 굳히기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인 덕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힘을 크게 받았고요. 기관의 매수, 또 외국인의 소폭의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업종별로 이 통신주가 상승을 나타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두드러진 상승이었습니다. 자, 색다른 시선으로 앵커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신화폐 전쟁, 이번엔 디지털 버전이다. 이 위안화의 디지털 신속하게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도 일본도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한국은행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달러의 위협, 바이든도 경계한 디지털 위안화. 왜 한국만 이렇게 느긋한 모습을 나타낼까요? 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대규모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달러 패권의 도전, 디지털 달러 도입의 속도도 같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원화만 너무 뒤처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미온적 입장, 화폐 전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헤드라인입니다. 앵커 한윤입니다. 잘 나가는 기업, 관건은 태세 전환.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이 사업의 좀 성격을 바뀌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져 주목받는 저평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오늘자 기사 나왔는데 신사업으로 환골탈태, 질주하는 저평가주라는 제목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이 KCC는 실리콘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10배 증가 전망되면서 주가도 같이 날아가고 있고요. 이 동아기업은 이 전해액 제조에 파낙스이텍 인수로 관심.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신사업의 효과로 실적 개선 기대 저평가 종목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해주시는 출연자분들입니다. 성공투자의 1등의 달인 급등화 위원님과 영웅주들의 영웅주 저희 스칼리 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늘 저희 같이 해주시는 이 두 분의 오늘 또 수익까지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샵 0988로 우리 급등왕 위원 그리고 스칼렛 위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들과 또 노란톡과 관련한 소통 방법들 가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첫 번째 보셨겠지만 이 디지털 화폐 전쟁이라는 게 정말 발등의 불인가? 이 한국은행이 미온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 우려감이 어느 정도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는지 급등원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일단 글로벌적인 그 디지털 화폐화가 상당히 보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디지털 위안화를 결국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면은 결국 중국 같은 경우 먼저 이번에 보면은 미국보다도 미 달러화에 보면 디지털 화폐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빨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보이는 위안화의 위상입니다. 위안화의 위상 자체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중국의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보면 탈달러화 움직임 자체가 좀 전개되고 있고, 또한 중국 러시아 무역 달러 결제 비율이 보면은 거의 한 46%까지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화에 보면은 통용,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통용하는 보면은 규모 자체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거나 또는 다른 보면은 이 통화 자체가 보면 높여서 결국은 달러화에 좀 상대적으로 좀 패권 다투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나갈 바는 뭐냐면 미국의 결국은 디지털 달러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 추진, 그런 부분들이 결국 경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국제은행 간 통신 협회 SWIFT 보고서에 하면은 지난 1월 달러화 결제 비율이 글로벌 시장에서 40.81에서 38.26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고, 유로화 비중은 30.60으로 해서 보면은 3%포인트 보면은 좀 늘어나는 상태이고, 그리고 위안화 비중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과 한 2.42% 정도 되지만 그래도 지난해 대비 봤을 때는 0.77% 정도가 상승한 그런 보면 규모가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달러화에 비해서 위안화의 위상은 초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락하는 걸 보면은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게 가지고 기초통화에 보면 달러와 결국 글로벌 시장 할 때는 디지털 위안화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렇다면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죠. 결국 미국도 중국에 또 보면 맞서서 결국은 달러화, 결국은 디지털 달러화를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한국에 보면 한국은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실제 보면은 이제 원래 보면 시중은행이죠. 은행들도 보면 이제 디지털 보면은 화폐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다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이게 결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유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의 원화도 결국은 디지털 원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기사가 그렇게 나오긴 나왔지만은 한국은행도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결국의 화폐 전쟁 G2 기축통화를 누가 패권을 가져가느냐일 텐데, 사실 한국이 여기 싸움에 같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그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한국은행이 조바심을 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게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빨리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패권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축통화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기축통화들이 일단 먼저 움직이게 되고, 결국 원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용 자체가 원화에 통용하는 보면은 비율 자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이왕이면은 중국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런 패권 전쟁, 그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중앙은행들이 뛰어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디지털화 쪽으로 가야 되고 디지털 원화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 자체도 추진을 좀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좀 전개하고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폐 전쟁에서 한국이 밀려날 것이냐,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좀 주요한 위치라고 하네요. 오늘 첫 번째 앵커의 눈 헤드라인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앵커의 눈입니다. 신사업으로 환골 탈퇴, 질주하는 저평가주.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이 신사업의 효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다고요. 주가의 리레이팅 어느 정도 가능한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시점 자체가 이제 2분기라는 이런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시점인데요. 앞서서도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전년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것이 2분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실적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던 그 기업들일수록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저평가주들 쪽으로 사실상 수급이라던가 그다음에 시선이 좀 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대규모 부양책들을 이런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이 같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렇게 투입된 이러한 그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부분들이 코로나라는 이벤트를 겪으면서 오히려 그 같은 부분들이 가속이 되면서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러한 신사업 분야의 매출 확대가 본격화되는 이러한 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지만 1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또 여기에서 기존의 이러한 그 저비용적인 이러한 ESS 공급제에서 우리가 올해 이제 정부 지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신성장 모멘텀에 대한 이런 고수익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매출 효과가 극대화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좀 침체되어 있던 주가에서 주가 움직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을 드린 적도 있었던 이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단기 급등 이후에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이런 실적 회복세를 내고 있지만 우리 전년도에 우리 네이버라든가 YG 이런 파트너십 관계를 맺으면서 본격적인 이런 글로벌 플랫폼 사업에 진입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투자 부분들에 대한 그 가속된 이런 매출 확대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버스 성장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3% 이상의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지 그 주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구간은 오히려 우리가 이 같은 저평가 매력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을 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발 도매 업체였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4차 산업이라는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키오스크라던가 블록체인에 대한 신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지분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주가 바닥에서 있으면서 올해 같은 경우 이 같은 신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같이 좀 가져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좀 이슈가 좀 있었던 신라젠 인수 업체 같은 경우에도 실상 우리가 BDI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앨리슨 지분을 처음 투입을 하면서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고 이 신라젠 인수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가속화시켜 보겠다는 거고 또 하나의 그 인수 업체 같은 MTN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그 미국 그린파이오니어 그 지분 30%를 인수하면서 또 하나 이런 바이오 기업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불확실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론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달라지겠지만 이처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한 번의 어려움 이후에 우리가 적극적인 재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모멘텀을 좀 키우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런 성장성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신사업으로 재평가를 받는 저평가 종목들. 오늘 이 기사에서 예를 들어서 KCC와 동아기업이 나왔는데 각각 실리콘, 전기차라는 새로운 동력을 장착하고 어느 정도로 이 기대감 있을지 계속 살펴봐야 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나칠 수 없는 이슈들에 대해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것이 트렌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클래스가 다른 썰전 여의도 클래스의 하이라이트 섹터 부분, 트렌드 부분의 주요한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너튜브로 들어오셔서 지금 같은 시간을 공유해 주세요. 채팅창에 질문들이나 소통할 방법들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를 해볼까요? 급두거 위원님께서 직접 선정을 해오셨는데 어떤 주제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빠르게 공개해 주시죠.
IPO 테마 달이 지고 이 바이오 해가 떠오르나. 왜 오늘도 뭐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네. 뭐 상승 뭐 뚜렷하게 나타나서 관심권입니다만 진단키트 기업 SD 바이오센서가 매출이 지난해 1조 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1조 클럽의 기업으로 코스피 상장이 임박하면서 되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전에는 뭐 카카오페이나 크래프톤 이쪽이 더 각광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의 IPO가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나 봐요. 네. 사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 자체가 어제부터 해서 음료 자체가 좀 나온 건 뭐냐면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항상 시장의 트렌드는 변합니다. 그리고 인기는 변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제 보면 시장에서 좀 풍미왔던 두나무 관련해서 그 창투사들 그리고 IPO 관련 것들 상당히 음료 자체가 좋았는데요. 그런 흐름 자체가 오늘 좀 조정을 좀 보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선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했지만 결국은 약세로 돌아서고 대부분 보면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흐름 자체 그동안에 시장을 좀 주도해왔고 강한 그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좀 쉬어갔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가 보면 최근 좀 떠오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일단은 제차 보면은 4차 또 코로나 또 19 그 대유행 또 관련해서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실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실 보면은 그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이나 또는 치료제나 또는 백신 관련 종목들이 자체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바이오 섹터에 보면은 그 상장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또 이번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발언이죠. 보면 그 이번에 일단은 그 서울형 상생 방역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의 진단키트 뭐 이 부분 자체를 뭐 도입을 좀 추진을 하고 촉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역시 보면 그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또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19 관련 그 종목에 대해서 또 관심이 더 집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시장의 그런 흐름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변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초에 보면은 봤을 때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만 옮길줄 그렇게 보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 그 3개월 동안 본다면 결국은 자동차와 반도체는 결국은 1월 초에 잠깐 움직이고 그 이후는 계속 조정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섹터들도 마찬가지죠. 메타버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그 디지털 화폐 관련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음료 자체가 나오고 나니까 좀 쉬어가고 쿠팡 관련도 보면은 급등이 나왔다가 또 이제 한참 쉬려니까 쉬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최근에 또 이제 역시 디지털 보면은 결국은 화폐죠. 결국 뭐냐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해서 두나무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왔고 그 관련해서 실제 창투사들이 줄줄이 계속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온 상태인데 그 흐름이 좀 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흐름 자체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창투사라든지 전반적인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디지털 경제에 대한 부분이죠. 디지털 뉴딜,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PO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O 관련해서 실제 보면 이슈화돼서 주가 많이 움직였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두나무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그 두나무 관련해서 미국에 보면은 관련 또 기업 있죠. 이리 보면 관련 보면 그 기업인 기업이 보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보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시장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이제 14일 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실제 보면은 그 주가 자체가 또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참고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두나무 지분 관련해서 보면은 우일투자라든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린 바 있는 종목이죠. TS 인베스트먼트 마찬가지고 뭐 대성장이 종목들인데 일단은 그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는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걸 좀 비교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코인베이스 상장할 때에 평가되는 가격이 약 한 시가총액이 101조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101조 정도 나온다면 사실상은 제로 소멸로 좀 봐야 되겠고
그보다 더 이상 보면은 그 어떤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일단 국내 시장에 또 다시 뭐 두남 관련해서 그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은 또 한 번 더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101조가 안 되고 뭐 60조, 70조가 됐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은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상당히 이후에는 좀 부정적으로 당분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사실상 오늘도 이제 보면 그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좀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 지속적으로 빠진다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는 보면은 시세를 한번 크게 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 가능성을 보고 좀 쉬어가는 흐름 자체를 생각하고 대응이 되고요. 다만 이 큰 트렌드 자체는 뭐냐면은 IPO가 계속 대기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장투사들은 지속적으로 조정을 보이면 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선 관련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시세 분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쉬어가는 그런 자체가 좀 당분간 나오고 난 후에 나중에 또 섀도우 이슈가 된다면은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O 관련해서는 창투사 관련해서 많이 올랐죠. 그 오른 부분이 조금 쉬어가는데 네. 올해 내내 뭐 관심권이기는 하고요. 쿠팡 미국 상장 관련해서 한 번 또 시세 분출해서 쉬어가고 또 두나무 관련해서 또 한 번 분출하고 쉬어가고 이렇게 그야말로 흐름을 잘 타야 하는 올해 주식 시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2021년은 IPO 시장에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느 쪽으로 스칼렛 위원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지요? 네, 우리가 항상 보면 종목들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파동을 좀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이제 IPO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일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는 그간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줘 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제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도 그렇고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주요한 변곡점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높이면서 이제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에서 가장 메인으로 수급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시중 상위주들이 거의 다 이 바이오 제약 쪽에 몰려져 있기 때문에 그간의 상승 턴이 좀 컸던 이런 그 창투사 종목들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이슈 이후로 우리 이제 연초부터 해서 이제 실적 관련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은 상당한 조정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가 위치에 있는 이런 저평가 매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급 이동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전년도는 정말 바이오의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웬만한 바이오 종목이 다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분명 바이오의 모멘텀은 끝나진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 고령화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양적인 수명의 연장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수명에 대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투자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연구 개발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제약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 바이오 헬스 사업에 대해서 2030년까지 해서 5대 수출 주력 사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저평가 이후에 그리고 임상 파이프라인이라던가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재료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은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다만 전년도와는 다르게 충분한 옥석이 가려질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의 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키트주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뭐 코로나 이슈에 대한 제약상으로 인해서 좀 주목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키트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 자리였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키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4차 유행에 대한 그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백신 효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이슈는 어느 정도 소강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피크점에서부터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3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 키트주들이 하락했던 것이 바로 그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이오를 돌아볼 때 전년도에 저번에 그 창투사를 얘기할 때 IPO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른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또 방금 말씀드린 대선 이벤트를 앞두고 고령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당연히 발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느 후보들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관련 종목들을 주목하시면 좋은데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 웨어러블 기기들과 함께 디지털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해서 원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법안을 좀 최진단기 이런 부분들이 법안을 통과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한 차례 주목을 받았다가 지금은 조금 소강 국면이지만 원격 그 의료 관련주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와 같이 우리가 이제 임상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적으로 이러한 IT 기업들과 디지털 기업들과 접목돼서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 우리 체해 진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수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인바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비케어, 뭐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 같이 우리가 이런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은 저가에서부터 충분한 선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좀 시도할 수 있을 만한 시그널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의 주목에서 너무 높이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움직일 이 같은 저평가 종목에 조금은 시선을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제약바이오주가 어떻게 더 주가 상승이 이뤄질 수 있을까? 아마 먼저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돌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오늘의 반짝 상승 그 이후에 탄력들 더 갈까 더 궁금해집니다. 이제 앞서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전과 같이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지난번에도 실제 보면 그 관련해서 뭐 이슈가 됐는데 사실 시장에 별로 뭐 반응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바이오 섹터가 움직인 것은 지금 그 제4차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 보면은 시장에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장도 발언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보면은 그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움직였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지금 지난해에서 보면 대시를 냈던 코로나19 보면은 그 백신이나 또는 그 치료제나 또는 그 진단키트 관련해서 한마디로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이번에 반등이 나온 그 흐름은 이제 뒤풀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 보면은 지난해처럼 대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섹터에 대해서 보면은 그 뭐 바이오 관련 중에서도 뭐 다른 어떤 뭐 그 항암이나 그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최근에 나왔던 강한 반응이 나왔던 결국은 코로나19 관련하는 종목들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 세 종목 정도 차트를 보시면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차트를 보시면은 이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진단 키트로 해가지고 이 종목이 상당히 보면은 단기적으로 한 2,000%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락 조정을 보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조정을 지금 보인 자체가 보면은 상승한 기간은 짧지만 하락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일단 일시적인 그런 그 반등의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에 혹시라도 앞에서 보면 좀 손실을 많이 보고 하신 분들의 입장이 본다면 일단 이런 기회에서 한번 좀 물량을 좀 그 축소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치료제 관련해서 재료가 나와서 보면 주가가 무려 2,700%가 급등한 종목입니다. 급등한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 조정이 A파, B파, C파가 진행되고 나서 지금 이중 바닥 만들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앞에 나왔던 지난해에 그 대시가 나오는 그런 흐름에서 보면 이 반복이 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물량 축소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백신 관련해가지고 진원생명과학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재료 자체가 좀 나가긴 나왔는데 일단 진원생명과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이 구간에서 보면 1,100% 정도가 지난해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강한 그 상승 오늘 상한가를 마감하겠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물론 상한가 종목을 가지고 물론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흐름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시세가 그대로 이어진다 보기보다는 이번에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은 일단 일정 분 좀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섹터와 똑같이 다 같이 보면 생각보다는 일단 지난해에 보면은 그 대시세를 냈던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반등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시 맞다. 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섹터 트렌드의 움직임, 뭐 창투사, IPO 테마 조금 주춤하고 오늘 급등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 흐름들을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네, 급등한 위원님의 픽다5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제 5위권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창투사 관련해서 정말 뚜렷한 상승이 있었던 만큼 반짝반짝 빛이 났던 이 TS 인베스트먼트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는 만큼 굉장히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두나무 상장 기대감에 상승했던 관련주가 이제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앞서 또 트렌드와 또 연관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좀 권리락이 있어서 좀 약간 바뀌었죠? 가격 상황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이제 좀 점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 동안에 그 창투사 하면은 네, 급등왕이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 창투사 좋다. 그리고 이제 뭐 두나무 지분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보면은 그 일자리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창투사의 고유 업무 자체가 보면은 업 자체가 이제는 그 결실을 맺는 그런 거 보면 그 지금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투자했던 것이 어마어마한 또 수익으로 좀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재투자가 됐을 때 이 창투사의 본업 자체가 상당히 보면 확장되고 또한 성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항상 시세 자체를 보게 되면은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르고 나면은 또 쉬어가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쉬어가면 또 상승하는 그런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무정 나왔죠. 무상증자 1주당 0.5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권리락이 됐고요. 그리고 권리락되고 났기 때문에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주식이 한 주당 결국은 그 0.5주가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의 지금 포지션을 지금 보게 되면은 TS 인베스트먼트는 1단계 상승이죠. 항상 주식은 파동을 그립니다. 파동을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였죠. 1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2파가 나오고 이 3파동이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4파의 진행인데 지금 그 가격 조정 자체가 1.5 좀 나왔거든요. 나올까 하기 때문에 이제 1.5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파동인 5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테마성 종목들인 경우에는 5파동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파동을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현재 여러 가지 그 거래량 급감하는 모습이라는 거 봤을 때는 5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은 라인을 좀 정해드리면요. 직전 그 라인이죠. 양봉이 나왔던 이 라인이 얼마냐면은 요 가격대 정도 보원, 그러니까 가격을 봤을 때는 약 한 그 4,800원 라인이죠. 그 정도 이상에서 음료 자체가 나온다면은 일단 상방 쪽으로 한 번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즉 5파동이 한 번 그 전개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분기를 4,800원 전후로 분기를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6,000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그 배당락하고 나서 조금 충분히 더 상승을 보기 때문에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상향 6,000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지금 창투사와 관련해 이 두나무 상장 기대감에 크게 상승했던 이 종목들의 움직이 아마 오늘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급등화 위원님께서 좀 시원하게 해설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좀 최근 종목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 코로나 백신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인데요. 이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 급증에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는 3월 22일에 지금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살펴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순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 코로나 확산 관련해서 보면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보면은 한번 좀 이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서 사실상은 뭐 그 지난해 실적은 워낙 좋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실적이 좋한데 다만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주가 자체가 계속 상승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단기적으로 할 때 단기로 할 때는 1파 나오고 나서 그다음 여기 보면 중복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하나의 파동 볼 수는 없겠고 지금 현재 자체 보게 볼 때는 이 구간이죠. 한번 올라나서 쉬었다가 재차범위 상승하는 그런 구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가능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백신 관련 종목들, 뭐 치료제 관련해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 상승폭 자체를 보면 크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 하락폭에 대한 절반 정도 라인이죠. 그래서 그 정도 본다면은 잘 그 음료 자체가 나온다면 한 3만 원대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큰 시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나면은 거의 좀 마무리돼가는 결국 뒤풀이 과정 정도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좀 점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가 22,000원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3만 원까지도 이제 길게 살펴볼 수 있으니까 지금 랩지노믹스 또 상황이 지금 이런 만큼 종목들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지노믹스까지 살펴봤고요. 3월 22일에 같이 매수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스칼렛 위원님의 픽탑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액면 분할을 해서 역시도 가격의 변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고영입니다. 오늘 16% 급등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20일 동안에 13,000주 순매수했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어떤 이슈도 가지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61% 상승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면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오븐 액면 분할하면서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착시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대량 거래 수반에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액면 분할 조정으로 했을 때 목표가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15만원을 넘어가는 그런 3만 원을 넘기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좀 재조정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3D 검사 업체 중에서는 글로벌 굉장히 독보적인 50% 이상의 이러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로 인한 이런 실적 부분들의 개선율이 좀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트렌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의료 기기라던가 이런 헬스케어라던가 이쪽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의료용 수술 로봇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수요 확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같은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올해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간의 한 2년여간의 이런 투자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실적 활성이 진행이 되면서 올 1분기뿐만이 아니라 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단기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면 분할 이벤트라던가 그다음에 실적 발표에 따른 이러한 서프라이즈에 따른 이런 단기 상승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앞전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오늘 꼬리 이후에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줄 수는 있지만 눌리는 지점은 오히려 다시 한번 재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단기 저항권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해주셨다가 눌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여주면서 3만 원대를 돌파했을 시에는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4만 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크게 보시고 올 2분기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12일에 매수한 같이 함께 살펴본 고영 목표가를 상향하겠습니다. 일전에 목표됐던 3만 원의 가격을 뛰어넘었고요. 목표가 상향 4만 원까지 올려졌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정책을 챙기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의 관심이 지금 폭증되는 가운데 고영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고영에 대한 기대감 꽤 큰 편이고요. 자, 이번엔 네온테크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2,900원대에 여러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주춤한 모습입니다만 우리가 매수한 이후 앞자리가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점검을 잘 못 해본 것 같아요. 한번 점검 부탁드릴까요? 네, 앞서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00을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이 푸진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저는 이번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이런 3250선의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주도주로 움직였던 반도체 혹은 전기차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 부품으로 기대감을 볼 수 있는 이런 네온테크가 추가적인 시세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서 한번 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단기 슈팅 이후에 상당히 횡보 조정을 보여줬는데요. 주가가 굉장히 변동폭을 크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견조하게 기간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런 재상승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배열 정도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으로도 단기 슈팅이 가능해 보이면서 앞에 우리가 봤던 꼬리라인 부분인 5,000원에서 5,400원 정도 이 구간까지의 움직임들은 단기 슈팅으로도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파 시에는 추가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드론 택배라던가 비대면으로 인해서 택배 물량에 대한 수요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드론 택배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그런 구간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반도체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호황기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한 실적 기대감,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온테크 오히려 지금 지점이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추가적인 목표가 유지하시면서 좀 더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매수에도 같이 관심을 가져도 좋을 정도의 그 네온테크의 흐름 코스닥 안에서의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도 해드렸고요. 또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88로 급등강 미원, 샵 0988 스칼렛 미원 이렇게 마지막까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 트렌드에 있어서 여러분 종목들은 이렇게 흐름을 타잖아요. 급등강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항상 앞서서 흐름을 꿰뚫는 전략가. 오늘은 과연 이제 창조사 이후에 어떤 거 살펴보나 굉장히 지금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어떤 칭찬 종목 먼저 가져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지금 사실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지분 관련해서 이 보니까 IPO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업에 투자하니까 이 정도 수익이 나더라. 두나무의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뭐 6%가 있으니까 6.15%가 있으니까 이 정도 평가이익이 나더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결국은 IPO 관련 종목들 운주 자체에 나온 것이 뭐냐면 지분 평가이익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사실 말이죠.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바이오 제약주이긴 합니다. 제약주인데 결국은 상당히 투자를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들 제약입니다. 우리들 제약은 지난번에 한번 이 시간에 들고 나와서 수익을 한번 드린 바 있죠. 의약품 제조 및 그 도소매 유통업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요 포인트가 엑세스 바이오 지분을 일단 편입했는데 엑세스 바이오를 인수할 때 인수 대금은 2019년도에 24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세스 바이오 보면 시가총액이 6,682억이니까 그것을 환산해 본다면은 지금 평가 차익은 약 보면은 한 1,600억 정도, 그 정도 일단 시가 차익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엑세스 바이오 투자에서 보면은 이 회사가 벌어들인 금액이 다시 볼 때는 약 한 1,400 정도가 일단 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보면 투자한 기업들이 엑세스 바이오뿐만 아닙니다. 코소모 지노움의 39%를 보면은 매팅을 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 정밀화학의 50.3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레스토리에 보면 51%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타젠의 28.57%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보면은 좋은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특히 이번에 보면은 투자가 보면 확실하게 또 눈에 띄게 성공이 것이 엑세스 바이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현재 우리 지금 우리들 제약이 보면 시가총액이 1,475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엑세스 바이오에 투자해서 지금 보면은 지분 평가 연면하면 1,400억입니다. 어떻게 당장 생각해봐도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종목이 보면은 지금 현재 대주주 지분율이 HD 투자조합인데요. HD 투자조합의 사인인데 지분율을 보게 되면 8.3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주요 주조죠. 그렇기 때문에 0.28 다 돼봐야 한 9%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대주주 지분율이 낮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높은데 대주주 지분율이 낮다면 그건 결국은 살짝 좀 많이들 이야기하는 물론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M&A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잘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경영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종목이 결국 엑세스 바이오를 인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난해에 보면은 엑세스 바이오가 보면 급등할 때 이 종목도 지분 가치에 보면은 그런 부분 자체가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7,000원대에서 33,000원까지 수직 급등한 바 있는데 지금 다 흘러내렸죠. 지금 많이 보면 현재 오늘 종가상 받을 때 1,050원입니다. 1,050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지금 빠져내렸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엑세스 바이오 시가총액 대비해 봤을 때 지금 투자한 기업들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보면 실적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들 제약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5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8,450을 잡아야 되는데 이후에 주가 상승하게 되면 목표가는 정정해서 다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슈에 M&A 관련 부상 가능성까지 13,500원의 목표가고요. 추후에 도달 후 또 올려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 제약 알아봤습니다. 스칼렛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도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유진 로봇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지난분에 좀
주도주였던 부분들이 이제 재부각이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초에 이러한 부분들의 상승 파동을 좀 그리다가 최근에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에서 재상승 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3개뿐인 이런 로봇 안전 인증을 좀 획득한 기업인데요. 우리가 이 환경 인식에 대한 필요한 이런 센서, 이런 기술에 대한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이런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슈와 함께 움직이면서 자율주행 로봇 관련 통합 시스템을 자체 구축을 해서 그와 관련된 이슈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쪽이라는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이 같은 자율주행 기술력은 올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주요한 기술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우리가 그 미래 먹거리 라인으로 AI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적 성장과 함께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최근에 이제 비대면 활성으로 인해서 로봇 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급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이 같은 부분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매출로 움직일 수 있는 좀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최근에 이러한 쉬어감 이후에 기술적으로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함께 좀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 추세 라인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고점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주요 이제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주요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지지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재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움직임들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의 단기 상승 이후에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이런 주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권에 나왔던 이런 대량 수급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좀 M파동을 그려가면서 상승 자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단기 반등으로 전고점 부분에 매물 부담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돌파 시의 목표가는 상당히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앞에 우리가 고점 구간의 그런 급등 이후에 매물이 좀 쌓여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5,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4,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입니다. 목표가 5,500원입니다. 자, 로봇도 아주 핫한 로봇인데 최근에 자율주행도 핫하잖아요. 자율주행의 키포인트가 로봇이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유진 로봇 목표가 5,500원까지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 1분기에는 급등하 위원님께서 확실한 주도주를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2분기입니다. 이제 또 확실한 주도주 주셔야죠.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셔야죠. 네, 일단 지금 4월 중순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대시세가 또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4월 중순 이후에 그 시장의 핵심 포인트, 핵심 주도주는 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1분기에도 보면은 상당히 급등 나온 종목들이 많았는데 일단 4분기에 주도할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대시를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대시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9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등하 위원님께서 잡은 1분기의 핵심 주도주, 2분기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무료 공개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9시에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의도 클래스 메인 홈페이지에 첫 번째 링크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급등하 위원님의 사진을 꼭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왕관을 쓴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샵 0988로 급등하 위원님, 스칼렛 위원님 이렇게 문자 메시지 끝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여의도 클래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